안녕하세요. 이지웰 로그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질문. 나는 어떻게 늙어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이 질문과 마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몇 해 전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어느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아파트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오르던 계단이었습니다. 매일 오르내리던 익숙한 그 계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꼭 지금 올라가야 하나? 숨이 가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멈춰 섰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의 변화보다 더 자주 더 분명하게 찾아온 것은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불편하게 아픈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밤 내가 여기서 쓰러진다면 누가 알아줄까? 이 질문은 불안을 키우기 위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먼저 늙고 그 다음에 생활이 따라옵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를 나이로만 생각합니다. 60세, 65세, 70세 숫자로 구분하죠. 하지만 진짜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 관계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 노후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답은 같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잖아. 실제로 자식과 함께 사는 분들 중에는 분명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니까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TV 보면서 웃는 소리. 이런 것들이 주는 위안은 분명 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말을 아끼게 됩니다. 리모컨을 잡는 손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마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TV 소리가 너무 큰가? 지금 이 시간에 씻어도 괜찮을까? 자식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생활 리듬이 있고 나이 든 세대는 자신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한 집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산하게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은 겨우 잠이 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밤 11시에 드라마를 보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은 이미 잠자리에 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머물러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같은 고민을 합니다. 함께 산다는 것과 같은 집에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함께 산다는 건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이지만 같은 집에 있다는 건 단지 같은 공간을 점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노후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식의 집에 있지만 내 방이 없다면 자식과 함께 있지만 내 시간이 없다면 그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집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다면 다음으로 떠오르는 선택지는 대개 비슷합니다. 간병인을 쓰면 되지. 시설에 들어가면 편하지 않을까?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실제로 정보를 찾아보면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아 보입니다. 요양원, 실버타운,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간병인 서비스? 옵션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이 관리받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식사를 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하루가 흘러갑니다. 규칙적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편할 수는 있습니다.
걱정할 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나는 편해지려고 여기까지 살아온 걸까? 70년, 80년을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10년, 20년을 편리함만을 위해 보낸다는 것이 과연 만족스러운 선택일까요? 노후는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뭐 하지?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과 오늘도 정해진 일정대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 다릅니다. 돈은 선택지를 넓혀주지만 삶의 방향까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은 많은 분들이 시설을 알아보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버타운을 방문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어요. 직원들도 친절했고요. 그런데 복도를 걸으면서 계속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나는 뭘 하며 살까? 하는 생각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병인이 와서 모든 걸 해준다는 게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집인데 손님처럼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편리함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편리함은 삶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혼자 살 수 없으면 자식에게 가고 그것도 아니면 시설로 간다. 이 두 가지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질문 자체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공간을 나누되 삶은 나누지 않는 관계. 혼자가 아니지만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방식.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동네에 각자의 집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혹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공용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구조도 있습니다. 코하우징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죠. 이런 선택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고 기존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보이는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 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라고 묻는 것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고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전자는 갈 곳을 찾는 질문이지만 후자는 살 방식을 찾는 질문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질병보다도 사람이 사라지는 일상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사람이 없고 내가 하루를 잘 보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는 상태. 혼자 식사하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삶. 이런 삶이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10년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함께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확인해 주는 관계입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을 주고받되 역할이 있는 관계. 그것이 노후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서로 부담을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아침이 왔다가 저녁이 되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하루에 의미가 생겨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함께 늙는다는 것은 서로 기대어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 서 있되 흔들릴 때 옆에 있다는 것을 아는 관계입니다. 노후는 언젠가 닥칠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잠시라도 생각이 멈췄다면 그건 이미 시작입니다. 나는 어떤 노후를 살고 싶은가? 누구와 어떤 거리에서 어떤 속도로? 완벽한 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질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바꿉니다. 이 채널은 그 선택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를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미래의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지금의 선택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생각하는 것을 미루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직 멀었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정작 그때가 되면 선택지는 이미 좁아져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시작하는 것과 필요에 떠밀려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질문은 자유를 주지만 필요는 선택의 여지를 빼앗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